네. 사실은 그날 떨어지고 나서 저희는 울 수도 없었어요. 네. 이 눈을 치우면서 우리를 지지해줬던 분들 그 아픈 마음 우리가 함께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거두어 줄 수 있다면 눈 치우는 마음으로 그렇게 조금은 도와주고 싶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눈을 치우면서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. 네. 사모님께 궁금한데 당시 불출마 선언 그 상의하셨어요? 예, 저는 그때 생생히 기억하고 그러니까요. 있습니다. 누구보다 그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. 아버지가 이제 엄마가 빨리 들어오기를 바라신다.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 중요한 일이 있다는 느낌은 들었었고요.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. 네. 그때 막 좀 가슴이 메어지지 않던가요? 그 예. 고생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오셨는데. 예, 참 처음에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웠고 지금도 생각하면 참 어렵습니다. 근데 최 교수님, 오늘 좀 논란이 되는 게 김미경 교수인데 그렇죠. 안철수 후보의 보좌관을 사적으로 뭐 일을 시켰다 이런 그렇죠. 의혹이죠. 그런 의혹이 네. 나왔죠.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중에 저는 제일 좀 이상하고 황당했던 것은 네. 본인이 하는 어떤 연구나 본인이 하는 조사 과정에 조사 자료까지 찾게 했다는 부분은 이건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본인 들었어요. 일에 그렇죠. 관한. 본인 일에 뭐 연구하고 있는데 자료를 찾아라는 건 그건 사실은 안철수 후보의 뭐 대선이나 아니면 이런 뭐 정치 활동과 전혀 관계없는 일이잖아요. 예. 본인이 교수로서 하는 일 중에 잡다한 일 중에 본인이 자료를 찾아서 뭐 논문을 쓰든 아니면 뭘 정리하든 그 찾는 일까지 비서실 직원을 썼다, 보좌관들을 썼다 하면 그건 상당히 문제가 크죠. 그건 제일 크다고 보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관계된 뭐 본인이 어디 그 뭐 여수나 아니면 호남이나 이런 데 내려갈 때 예. 표를 구하는 것까지도 비서진을 통해서 쓰고 또 본인이 거기 뭐 보좌관실에 있는 차량이든 보좌진들의 일정 부분 잡다한 본인의 개인 일을 시키는 것도 예. 했다라고 지금 폭로를 했어요. 그 누가 폭로했냐면 그 일을 했던 사람이 폭로를 한 전직 거예요. 비서들이 전직 폭로한 것 비서가. 같아요.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사실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. 이 부분에서 얼마 전에. 그러니까 결국 일정 부분은 그걸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 구체적으로 인정은 안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김미경 교수가 본인이 국회의원도 아닌데 자기 남편이 국회의원으로 있는 그 비서진들을 예. 개인의 사적인 일에 활용하고 이용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얘기고요. 예. 안철수 후보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했어야죠. 예. 그건 본인이 예를 들어서 본인의 뭐 업무와 관련된 국회의원으로서 업무와 관련된 일은 비서진을 통해서 일할 수 있지만 개인 사적인 일이나 개인 일을 보는데 비서진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의원실에 소속된 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사실은 예. 잘못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. 오늘 그래서 김미경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비서진에게 업무 부담을 준 점은 전적으로 제 불찰이고 변명은 안 했습니다. 변명은 안 하고 사과드린다라고 했는데 아까 이용주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철수 의원의 업무적인 것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일도 있었다라고 했는데 사적인 걸 시켰다고 하면 좀 문제. 그렇죠. 예, 제 불찰이라고 사과한 거는 예. 제가 보니까 빠른 건 잘한 거고, 근데 진짜 제대로 사과를 하려면은 그 현실 나온 보도에 대해서 진위 여부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이런 일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드린다. 이건 내 불찰이다 이래야죠. 근데 전반적으로 뭉뚱그려서 내 불찰이다 하는 거는 빨리빨리 넘어가자 이런 뜻밖에 안 되니까. 예. 근데 뭐 저는 충분히 저는 비난받아서 마땅한 소지가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보면은 대부분 부인들의 힘이 크거든요. 네. 제 친구들도 국회의원 매들인데 대부분 부인들이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해요. 그러다 보니까 남편 거 부인 께 막 섞여서 좀 이렇게 좀 돌아가는 게 의원실이요? 의원실이 좀 그런 게 좀 많이 있고 좀 비서관들이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예. 그 가족 부인하고 또 소통을 또 더 많이 하는 그러다 예. 보니까 또 저런 면이 있는데 이번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도 가장 큰 원인은 공과 사가 뒤섞인 거 아닙니까? 예. 최순실이가 진짜 똑똑했으면은 비서실로 갔다가 썼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. 공식적인 직책을 그렇죠. 줬으면. 공식적인 직책을 줘서 아니 미국 뭐 이방카 시켜도 별 문제 없듯이 딸 시키는 것처럼 공식적으로 직위를 주고 비선 진료 같은 거 하지 말고 공식적 라인으로 해서 연설문도 고치고 치료도 해서 문제 없는데 뒤섞인 거거든요. 여기에 대해서는 저 안철수 후보도 특히 반성을 해야 되고 다른 정치인들도 우리나라가 지금 공사가 너무 뒤바뀌어 있어요. 예, 예. 재벌 회장들도 보면은 자기 개인 일들을 뭐 해외 출장 가 가족 여행 가는데도
그 회사의 공식적인 비서들을 데리고 가서 다 뒤치다 들고 회장 아들이 휴대폰 고장 난 걸 비서실에서 가서 고치러 다니고 그래요. 예. 그러니까 물론 뭐 얘기는 좀 빗나갔는데 저 안철수 의원 부인이 물론 잘못한 건 사실인데 이 기회에 우리가 공사가 좀 뒤섞인 거 이거 좀 바로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어요. 그 비선 관련해서 문재인 후보 쪽 한번 볼까요? 옛날부터 삼철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뭐 양정철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뭐 공식 직함이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 국민들이 굉장히 유심히 볼 거란 말이에요. 그렇습니다. 이번에 뭐 비선 실세, 최순실 씨 이 상황에 의해서 더욱더 비선 실세가 정말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는 안 되겠다. 정말로 공식적인 직함을 가진 분들이 국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 거고요. 그동안에도 뭐 삼철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죠. 그렇죠. 뭐 지금 뭐 얘기 화면에 나오지만 원조 삼철, 그래서 이호철, 전해철, 양정철 세 분이 그동안 문재인 후보가 어떤 행보를 하거나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조언을 했고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었는데요. 네. 그중에서 아무래도 지금도 핵심적인 역할은 양정철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도 비서실에서 뭐 부실장인가를 맡아서 하고 있죠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요. 그래서 뭐 새로운 또 신삼철, 그래서 안희정 캠프에 있던 윤원철 상황실장, 또 이재명 캠프에 있던 장영철 기획실장 이름이 마침 또 철로 끝나서 많아요. 또 신삼철이라고 불리는데요. 근데 과거 같은 그런 역할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. 왜냐하면 과거는 친노 삼철이었지만 지금은 사실은 뭐 이재명 시장이라든가 또는 안희정 지사의 그런 측근이었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그런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. 그렇더라도 비선 실세가 역할을 하기보다는 정말로 공식 라인들이 움직여야 되고요. 더군다나 만약의 경우 이 상황에서 지금 1, 2위를 오가면서 지금 당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이 문재인 후보는 평가가 되지 않습니까?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로 비선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바로 당선이 만일이 된다면은 바로 대통령입니다. 그러면은 그 인물들이 거의 다 국정에 투입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.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국민들의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. 그 점을 고려해서 정말로 공식 라인들 그리고 정부 소위 말하는 행정부의 수반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? 그렇다면 정말로 정부 부처의 강요들을 제대로 활용해야 되고요. 또 입법부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식 라인들을 제대로 활용해서 국정을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. 비선 라인에 대한 우려는 좀 잠식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.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